지금부터 에버노트 앰버서더 박성훈 강사님을 모시고 IT 마인드업 열려라 톡톡 제3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법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창언 이야기 35쪽도 딴 게 아니고 에버노트의 힘으로 그렇게 총알처럼 여러분들이 그 35쪽 창언 이야기 만들어라 그러면 하루 종일 쓰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휴가 다니면서 음성인식으로 그냥 에버노트 세문서 해놓고 말로 중얼중얼하고 사진은 이걸로 또 찍어놓고 그 사진하고 텍스트하고 다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에버노트를 지금 클라우드 정책에 의해서 국정원 정책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 PC에서는 막아놓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버노트에서 저는 그렇게 쭉 이야기한 거를 그 링크에서 보면 복사본을 이메일로 가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딱 누르면 제가 마우스로 붓 꺾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강민구가 강민구에게 메일로 에버노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와서 에버노트 준비해 그거를 쓰는 자료를 이메일을 쫙 제가 해서 그때부터 마우스로 푹푹 꺼갖고 한글에서 제목만 붙이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냈는 거 그게 미리 에버노트에 쫙 꼭지별로 정리되어 있던 게 사무실 나와서 5분 만에 35쪽을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팩트거든요, 그게. 얼마나 생산성이 뛰어납니까? 판결 같은 거 아니면 재판 업무하다 리서치 했는 게 뭔가 있을 때 손으로 적어 놓거나 타이핑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들고 말로 쫙 음성인식으로 말로 에버노트에다 쭉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그거를 오탈자만 손보면 그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원시적으로 타이핑하는 사람하고 업무 속도의 차이는 누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애플 아이폰은 시리가 있어서 이미 3년 전부터 음성인식이 자동으로 됐고 구글 안드로이드도 지금 계속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녹음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저처럼 경상도 액센트가 센 사람도 경상도 액센트까지 다 표준말로 입력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신기하고 진짜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산정보국장한테 제가 메일을 길게 보내서 에버노트는 단순한 클라우드가 아니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체 사이트에서 에버노트를 풀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직권으로.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안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 막혀가 있는, 억세스가 막혀가 있는 에버노트를 배워서 뭐 하느냐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 스마트폰을 살아있는 생산성 도구로 생각해서 새로운 세계에 오늘 눈을 뜨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성원 선생님은 김해에서 일부러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오셨고 대한민국에서 단 3분밖에 없는 최고의 에버노트 그 앰버서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그 귀한 분을 여러분한테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뭐 메모 안 해도 그냥 듣기만 들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거 안 듣는 사람은 엄청 후회하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박성훈 강사님의 내 삶을 기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법원장님 너무 소개 말씀이 거창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귀 속에 쏙쏙 안 박히게 강의를 하면은 법원장님 말씀이 잘못된 게 되니까 최대한 오늘 귀 속에 쏙쏙 박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오늘 오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계장님에도 그 말씀을 여쭤봤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40, 50대 정도, 그리고 뭐 법원 판사분들이나 사무관님들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얘기가 주로 취급하는 것들은 뭐 판결문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뭐 읽으신다.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워드 작업을 한글로 하신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이대는 딱 그 정도 나이대, 그 이상인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지금 절대 수준을 강민구 그 법원장님 수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장님은, 여기 안 계셔도 되는데, 한번, 엠버서더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막 샀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앉아서 듣기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실 듣기만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쓰면 좋구나. 저 사람 뭐 젊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저거 괜찮구만. 하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내 업무는 한글로만 하면 되지 뭐. 전자문서 시스템만 잘 쓰면 되지 뭐. 법원장님이 내가 이 번호 쓰는지 안 쓰는지 검사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라도, 오늘 마치고 나서 이거 한번 깔아보면 좋겠다.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해가지고 깔아보고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은 한번 깔아보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라도, 제가 다시 와서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김해에서 일부러 오긴 했지만 집이 창원이라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어떻게 쓰는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팅을 했는데요. 지금 세팅하는 걸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아이패드를 제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모니터가 여기로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은 컴퓨터가 여기까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이제 미러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에버노트가 여기 있는데 강의 지금 얘가 조금 느릴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으로, 무선 인터넷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에버노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냥 아이폰에 에버노트를 열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승훈이고요. 김해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코끼리를 아이콘으로 쓰는데 영어 속담에 Elephants remember all 이래가지고 코끼리가 모든 걸 기억한다. 그래서 코끼리가 기억력이 좋은 동물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했는데 에버노트가 출시된 초기에는 에버노트라는 앱 아이콘이 예뻐가지고 괜찮은 앱 소개할 때 여러 번 배경화면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디자인의 성공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은 시간 이미 많이 잡아먹어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기록을 주제로 잡았다고 했으니까 기록이라는 걸 먼저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록의 도구가 많이 바뀌신 건 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셨을 테니까, 테이프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제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걸 썼던 기억이 나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한글이나 아래 한글 같은 거, 맞죠? 그런 걸 쓰시다가, 최근에 USB를 쓰시다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부 기관에서는 사용이 거의 금지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변화가 옮겨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쉬운 예는 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메일을 보시면은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있으면 어디서든 내 메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일이 내 편지함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내 메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장된 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내 아이디와 비번만 있으면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했던 게 이거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보통 이 정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얼굴 밖에 눈, 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했던 걸 제가 설명했고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사진을 어떻게 관리할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은 이제 여행 갔다 오고 이러시면 바로 확인하시죠. 그리고 친구한테 자랑도 하고 카카오톡이나 카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진을 다시 보게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에는 많이 보겠지만 한 달 후에는 잘 안 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게 될 때는 핸드폰을 바꿀 때입니다. 핸드폰을 바꿀 때쯤 되면 이제 이 사진 어떻게 해? 그러면 아저씨한테 이 사진도 옮겨주세요. 혹은 아들, 딸한테 이 사진도 다 옮겨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진들인데도 사진들을 잠깐 열어보고 난 다음에 그냥 나중에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그냥 잊고 지내는 거죠. 그런 사진들을 한 곳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에버노트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장점이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에버노트는 제가 스크랩북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다 스크랩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신문을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풀로 붙이고 뭘 쓰지 않습니까? 에버노트의 이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와 노트. 에버 하면 뭐 영원히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 노트는 우리가 쓰는 노트인데, 노트가 다른 서비스랑 에버노트가 다른 서비스랑 다른 것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노트를 열어야 됩니다. 노트를 열고 거기다가 첨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스크랩을 했던 방식과 거의 같은 겁니다. 종이를 하나 펼치고 거기 위에 그림을 그리던지 영화표를 붙이던지 사진을 붙이던지 그런 방식이 되는 게 바로 노트죠. 그래서 스크랩북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힘들어 하시는 게 폴더랑 뭐가 다르냐? 하이 폴더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에버노트는 일단 노트를 열고 노트에다가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들이 모이면 당연히 노트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우리가 스크랩 같은 거 할 때 뭐 다이어리를 꾸민다거나 이랬을 때 스크랩 노트를 열고 영화표를 붙이고 감상글을 쓰고 자나 펜이나 풀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개의 스크랩북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에버노트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에버노트에 올린다는 말은 사진 파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에 대한 감상이나 그걸 찍은 장소, 시간,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찾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서류를 갖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은 그 연도별로 폴더를 정리하지 싶은데요.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폴더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2014년 사건에 관련된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업무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1월, 2월, 3월, 4월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할 때 몇 년도에 일어났지? 내 업무인가 아닌가? 그게 몇 월달쯤에 일어났지? 그래서 찾거든요. 아니면 한글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검색밖에 없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글 파일은 제목으로도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걸 열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버노트는 거의 모든 문서 안에 있는 글자까지 검색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PDF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 그럼 PDF 읽다가 그냥 에버노트 넣어놓으면 그 문서의 제목을 기억하지 않고 그 문서의 속에 있는 단어를 검색란에다가 넣어도 바로 찾아줍니다. 예를 들면 강도라는 말을 넣으면 강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PDF, PPT, 엑셀 그런 자료를 찾아줍니다. 근데 제가 뺀 게 있는데 한글은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중요한 한글 공문 같은 건 PDF로 출력한 다음에 그걸 에버노트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저한테 관련된 공문들은 공문함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에버노트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뭘 증명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어디 출장 갔다 왔느냐 아니면 몇 년도에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문으로 오는데 공문을 한글로 저장해 놓고 그걸 또 PDF로 저장한 다음에 그냥 에버노트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창원지법에 왔으니까 창원지법이라고 돼 있으면 창원지법이 들어간 모든 문서를 얘가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개념을 총합한 건데 기본적으로 에버노트의 기본 개념은 노트이고 노트를 묶은 건 노트북 여러 개의 노트가 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트북 스택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대로 예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판례 하나가 되는 거죠. 10장의 종이다. 근데 판례만 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만 묶은 거죠. 그러면 판례라는 노트북이 생기겠죠. 그 판례를 여기다 다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건 2013년, 2014년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쌓기를 다르게 쌓을 수 있겠죠. 2013년 판례, 2014년 판례, 혹은 내가 읽어본 판례, 못 읽어본 판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뒤질 때는 연도를 기억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 내용에서 생각나는 것.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 그냥 키워드만 하나 넣어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판례를 뭐 법원장님이 읽어보라고 했다, 꼭 읽어보라 했다. 그러면 법원장님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두면 법원장님이란 말이 들어간 모든 판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한 것들을 훨씬 더 찾기 쉽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애석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쓰는 공용 노트북, 공용 컴퓨터에는 그런 파일을 저장해서 에버노트에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PDF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 관련된 공문 같은 것들은 에버노트로 보내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에버노트가 깔려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에버노트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다면 내 에버노트에서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손쉽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계장님이 제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있는데. 그러면 또 뒤에 반응이 이렇게 했죠. 왜 그걸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학교에 신분증은 있지만 통장사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에버노트에 가서 통장사본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통장사본을 검색해서 그걸 사진만 다운받아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돈과 직접된 관련 일, 그런 것도 쉽게 처리할 수 있죠. 누가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주면 됩니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랑 뭘 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구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엄청 마음에 드는 가구를 봤어요.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G마켓에 가서 벙커 침대 검색해봐. 세 번째 줄에 있어. 그럼 와이프는 일단 G마켓에 가야 되고 벙커 침대를 한자도 틀리지 말고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는데 세 번째 줄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에버노트 쓰지 않으면 그렇게 불편하겠죠. 아니면 제가 직접 만나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버노트를 쓴다면 제가 검색을 하다가 그 웹페이지를 제 에버노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그걸 긁어서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긁어서 담아 놓은 다음에 그걸 와이프에게 공유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와이프는 그 공유 링크, 웹페이지처럼 생긴 공유 링크만 받으면 바로 그 가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쉽게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런 사례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바지 주머니를 그려놨는데 주머니를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업무라든가 이거 하다 보면은 파일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장하드에 의존하게 되죠. 자리 옮길 때도 외장하드에 그러니까 내 모든 자료를 외장하드에 넣고 외장하드가 혹시 외장하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외장하드가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생기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이 핸드폰에는 어릴 때, 우리 아기 어릴 때 사진이 있고, 이 핸드폰에는 커서 사진이 있고, 나중엔 자료들이 점점 더 분산되죠. 그래서 한 곳에 넣고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에버노트에서 주머니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자료를 그냥 에버노트에 때려 넣은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은 한 곳만 찾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랍이 3개라면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서랍 3개를 다 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서랍이 하나라면 그리고 그 서랍이 충분히 넓다면 서랍 하나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를 그런 서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넣은 거는 이런 MS나 PDF나 이런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검색할 때 위치를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업인데 이제 그 수업 자료들도 바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냥 여기서 바로 핸드폰에서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트에다 씁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흔한 노트패드입니다. 노트패드 쓴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제목에는 이런 수업 아이디어라고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저는 컴퓨터에 앉아서 아까 봤던 아까 사진으로 찍어 놓았던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자료가 준비가 되게 되겠죠.
그냥 메모해놨던 것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메모를 하다 보면 메모지를 잃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잃으면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써둔 메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써놓는 겁니다. 아까 보신 그런 활동을 하는 수업인데, 이게 또 장점이 바로바로 어디서든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는 첨부 파일도 저는 전부 다 링크로 걸어놔서 이것들을 이것들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수업을 해야 돼도 여기 수업안을 열어서 언제든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낸 숙제들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스캔해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다 학부모 되시면 심정을 아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가지고 있죠. 뭐 글 쓴 거라든지, 뭐 그림 그린 거라든지. 요즘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사진으로 찍거나 해서 공유를 하실 텐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생들이 써낸 자료들을 전부 다 제가 스캔해서 에버노트에 다 뭉쳐 넣은 다음에 주소 하나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그 주소로 가면 학생들의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 중에만 골라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좀 늦게 뜨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학생이 만들어낸 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기 같은 것들도 스캔해서 저장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통장사본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저장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냥 사진 앨범에 넣어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이제 학생 이름으로 검색하면 언제든지 학생이 낸 자료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 쓴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걸 똑같이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변형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컬렉트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다양한 파일을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노트를 쓸 수도 있고 손필기 노트를 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바로 그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데, 공유할 때는 노트 링크, 그러니까 이건 웹페이지처럼 만들어서 하나에 그냥 글만 쓰는데 그게 홈페이지처럼 주소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내주면, 사진만 엮어서 보내주면 마치 사진 앨범을 웹에서 만든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노트북을 공유한다는 건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그 사람이 그 노트북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포함된 사람은. 그리고 SNS 공유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또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빠로서의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시기에 엄청 젊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그 일기 같은 것도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손주가 있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많이 보이시지 않는데 아들이 해놨던 것들을 사진으로나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거 카스 있고 다 있는 거 아는데 그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쓴 숫자입니다. 이 4를 썼는데요. 이건 7이죠. 이건 8을 썼습니다. 4살짜리가 처음 쓴 숫자를 해놓은 것이고, 이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보일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니까. 뭐 어린이집 소식지 같은 것도 찍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중에 엮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애가 커가면서는 기록하기 덜 적겠지만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이렇게 이게 찍어놨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런 걸 찍어놓고 일정이 어땠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저는 학생들의 상담 같은 것들을 그 학생 앞에서 노트북 펴놓고 상담하기 좀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 할 때 펜으로 적은 다음에 그냥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학생 이름으로 노트북을 만들거나 해서 넣어두거든요. 그럼 저는 가끔 작년에 담임했던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걔들이 지각 언제 했는지 이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지각 몇 번 했고 뭐 기숙사에서 벌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생활 그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10년 뒤에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함부로 누가 갖고 있기는 힘든 거니까요. 그쵸?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빼고 학생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오래 갖고 있기도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걸 드리기도 쉬울 것 같고, 그쵸? 만약에 한글 파일이라면 한 명 한 명씩 다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사진 파일이라면 사진에다 그의 이름을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에버노트에는 노트에다가 바로 저장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에버노트를 일단 제 에버노트 노트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는 다른 서비스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카카오톡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건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는 야구 스코어 보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축구 관련 뉴스 보는 거, 이게 거의 다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뭐 에버노트든지 아닌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앱이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신다면은 내가 스마트폰 80만원 주고 사실 90만원 주고 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서비스는 최근에 모양이 바뀌었는데 포스퀘어라는 앱입니다. 포스퀘어. 그래서 제가 창원집에 왔다라는 걸 핸드폰을 이용해서 위치를 가지고 찍으면 그게 자동으로 구글 플러스 캘린더에 저장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어디 장소를 찍을 때마다 그게 달력에 어디서 뭐 했다가 남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와이프가 예전에 우리 언제쯤 어디 가지 않았었냐, 언제 갔었지, 지금 그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병원이었는데, 병원에 영수증을 찾았는데, 그때 정확히 병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왜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그 영수증이 나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몇 월쯤인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보니까 몇 월 며칠에 어느 병원에 가서 뭘 했는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사진 서비스인데요. 6명이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10조 정도에 팔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거든요. 괜찮게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랑 텀블러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아들 사진 올릴 때마다 그 사진, 아들 사진만 여기에 블로그에 게시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로그에 가보면 아들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에버노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게 단데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만에 곧 끝나니까 너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아까 법원장님 말씀하고 있을 때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만 찍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창원지법 강의의 사진 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저거 쓰지 않았거든요. 그 에버노트에 보면은 내가 일정을 입력해두면 일정이 있는 시간에 찍힌 사진이나 문서에는 자동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제가 5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창원지법 강의라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장님 말씀하실 때 사진을 찍으니까 얘가 당연히 창원지법에서 찍었겠지라고 하고 그 일정 제목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검색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창원지법이라고 검색하면 창원지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보여드리면 제가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픽이라는 검색을 쓰면 사진이 들어간 모든 자료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입니까? 지금 2011년
2011년 10월 4일이 나오네요. 그쵸? 이게 거의 처음 만든 그 노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오래전 전의 자료들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서비스를 쓴 게 11년도부터거든요. 그 11년도부터 제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은 언제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자료를 또 쉽게 가공해서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창원 지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창원으로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창원으로 검색하면 제목이나 사진에 창원 지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서 그 제목에 창원이 들어갔거나 내용에 창원이 들어간 내용들이 모두 나와서 제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좀 신기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요 밑에 보면 장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더라도 핸드폰 사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정하지 않더라도 뭐 그때 밝기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 찍은 위치가 어딘지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장소라는 걸 클릭하면은 이 장소마다 내가 만든 노트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건 이런 일은 잘 없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만든 노트가 있는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미국으로 지도를 타고 찾아가면 되겠죠. 샌프란시스코니까 이쯤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면 핀이 박혀 있습니다. 핀이 박혀 있단 말은 여기서 노트를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핀을 클릭해보면 24개의 노트가 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던 모든 노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여행지에서 내가 에버노트에 뭘 썼다. 그러면 뭘 썼는지 기억 못해도 되고 그냥 그 여행지가 어디였다만 기억해도 되는 거죠. 내가 출장지에서 영수증 분명히 사진을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 싶으면 그냥 출장지 근처를 가면은 사진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린 내용인데, 이 핵심적인 기능들은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의 제일 윗장에 보시면은 그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핸드폰으로 쳐도 상관없고 핸드폰에 있는 브라우저에 쳐도 상관없고 집에 있는 노트북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글로 가시면은 그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서비스의 특징인데, 외국 서비스들은 보통은 요구하는 개인정보라는 게 이메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메일이 만약에 10개면 10개의 에버노트 계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에버노트를 쓰실 수 있고, 굳이 이 링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링크로 가시면 한 달 동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주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에버노트에 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지금 카메라 기능이 보이시죠?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캐너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면, 요런 종이 같은 거 스캔할 일이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오니까 약간 뭘 팔러 오는 수세미 파는 아저씨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좀 짙은 배경에 놓고, 배경이 없으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단에 보면은 포스트잇을 찍을지 문서 찍을지 뭘 찍을지 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문서라고 선택을 하고 이 사진을 그냥 대충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대충 찍으면 얘가 자동으로 테두리를 잘라줍니다. 테두리를 자르고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 거 아시겠죠? 이 사진으로 보통 그 종이를 찍으면 회색 빛에 가깝게 나옵니다. 왜냐면 흰색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알아서 회색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 앱을 쓰면은 이렇게 거의 스캔한 것처럼 문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정밀한 스캐너 써야 될 때처럼 쓸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정도 화질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그냥 에버노트에 저장을 하면 이제 에버노트에 저장돼서 언제든지 이걸 공유할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유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찍은 사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 공유하려면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톡이든지 문자로든지 메일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보내면 그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걸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라든지 아니면 티켓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에버노트 다른 건 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캐너 내용으로 써도 충분히 집에서는 훌륭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법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귀에 쏙쏙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귀가 많이 막혀 있으니까. 예. 왜냐면 저를 보면서 젊으니까 가능하지 뭐 선생님이 젊어서 그렇지 뭐 남자라서 그렇지 뭐 저런 걸 좋아하나 보지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에버노트를 법원장님만큼 쓰겠다 아니면 저기 있는 박 선생님만큼 쓰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실 때 스마트폰을 전국에서 제일 잘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한글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PPT를 제일 잘 만들 필요는 없죠. 하지만 내가 필요한 수준에 있어서 PPT를 쓰고 엑셀 쓰고 한글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도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내가 쓰고 싶은 기능 꼭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에버노트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그냥 에버노트 잘 써야 돼 생각하느라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캐너로 쓰고 명함 있으면 명함 찍는 용도로 쓰고 그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쓰레기도 많이 줄고 훨씬 더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거나 업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에버노트를 쓰고 나서 저는 2배 정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하던 일은 원래 하던 일이죠. 학교 일이나 학교에 관련된 일. 하나 일 더하는 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에버노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하는 겁니다.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요즘 말하는 스마트워크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써야 하는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깔면 되고 회원가입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메일밖에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런 거 누가 혹시 내가 법원에서 근무하다 이러면 안 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겠다 한번 깔아보겠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귀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버노트를 먼저 설치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구글인데요. 구글 어디서든지 에버노트를 치고 들어가서 에버노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국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래 보시면 영어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페이지를 쓰셔도 되고 한글 페이지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운받기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맥용이라서 맥을 쓰고 있어서 맥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윈도우를 쓰시면 바로 윈도우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네, 지금 이렇게 다운을 받죠. 계속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노트가 생기는데 노트는 제 에버노트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에버노트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에버노트 계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북 스택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세팅인데요. 일단 설치하셨으면 제가 그 다음에 추천하는 방법은 크롬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는데 크롬은 하나의 웹 브라우저거든요. 웹 브라우저는 그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유명한 것은 구글 크롬입니다.
구글 크롬은 구글 크롬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파일을 다운받아서 동의 및 다운을 하고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중단을 좀 하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브라우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쓰는 방법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즐겨찾기들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에버노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익스텐션을 깔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익스텐션이라는 건데 일종의 이런 브라우저를 좀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찾아서 써야 될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도구로 가서 도구에 가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들은 제가 프로그램 깐 게 있으면 그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없다고 생각하시고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가면 이렇게 여러가지 크롬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옵니다. 뭐 일종의 웹 앱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재밌어 보이는 게 막 많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스토어 검색에서 에버노트라고 검색을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받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클리얼리 이것과 두 번째 에버노트 웹 클리퍼입니다. 추가되어 있다고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에버노트 웹 클리퍼 설치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이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걸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크롬에 추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크롬에 이걸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누르면 확인 중. 추가하시겠습니까? 추가를 하시면 이 다운을 받거든요. 다운을 받아서 자동으로 이 메뉴에 설치가 됩니다. 이건 좀 안 보이게 지우고. 그래서 보시면 새롭게 생긴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관리는 다시 도구에 가서 확장 프로그램에 가시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싶으면 이런 것을 제거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좀 깔아놨는데 이 두 가지를 쓰시면 이제 기본적인 에버노트 사용할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그걸 클리핑하는 겁니다. 클리핑하는 게 클리핑은 긁어온단 말이죠. 그게 제일 쉬운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인 거. 네, 제가 만든 블로그인데요. 에버노트 파일럿 팀 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아무튼 이 블로그에 가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써놓은 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바로 이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에버노트 웹 클리퍼로 이 페이지를 스크랩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스크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긁어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 영역을 스크랩하겠냐는 메뉴가 뜨죠. 그럼 지금 블럭 지정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스크랩하는 겁니다. 선택 영역 끄면 스크랩하는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완료가 되면 스크랩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기를 클릭하면
이제 웹상에서 상에서 클리핑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클리핑한 내용이 그대로 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거고, 만약에 자신의 에버노트 계정에 들어와 있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동기화가 일어나고 있죠.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거나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새 노트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노트를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클리핑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검색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노트북을 대상으로 에버노트를 검색한다. 제 에버노트 계정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버노트가 들어간 문구가 검색이 됩니다. 나중에 쓰기도 되게 좋겠죠. 제가 지금 공개해도 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여기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 노트 만들기, 디폴트 노트 지정하기, URL 삽입, 파일 첨부하기, 노트북 스텝 만들기,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 노트북 만들기랑 디폴트 노트를 지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맥 컴퓨터이지만 보통 윈도우 PC에서도 똑같은 환경으로 거의 똑같은 환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려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든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노트는 제가 만든 모든 노트, 웹 클리핑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트북 스택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한 권의 폴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위 폴더인 그 노트북 스택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맞추는데 저는 업무, 강연, 연수, 그 다음에 수업, 가족, 취미 뭐 이런 것들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노트북 자동 생성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또 다른 걸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노트를 정렬해 볼 것인가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트북별로 그 다음에 태그 가지고 웹 클리핑한 것들을 모아 보여준다거나 휴대용 기기로 만든 노트를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엄청 많네요. 휴대용 기기로 만든 것도 그 다음에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그 노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 즐겨찾기의 일종인데요. 제가 즐겨찾는 노트를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노트로 데려가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노트를 만들 텐데 노트북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만들 때는 이 아래 버튼을 쓰셔도 되고요. 네, 이 아래 버튼 쓰셔도 되고 상단으로 가서 노트북 만들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보죠. 새 노트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컬 노트북을 만들 것이냐 동기화된 노트북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이 노트북을 만든 후에는 노트북 형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동기화된 노트북을 쓴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에버노트의 큰 장점이 어디서든지 그 똑같은 노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로컬이 아니라 동기화된 노트북으로 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트북은 필요 둘 수 없는 이 노트북 이름들은 사실 노트북 이름으로 정렬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 같은 걸 붙일 수가 없는데요. 노트북 스택 같은 걸 만들 때는 번호를 붙이는 게 정렬할 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노트는 아무 노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노트로 보도록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 노트북으로 설정하면 새로운 노트를 만든다거나 클리핑할 때 기본 노트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그때 또 클리핑이 어디로 될지는 위치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기본 노트북으로 설정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노트들은 이 기본 노트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 노트북이 아닌 대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샘플이라고 노트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이 노트북을 사실은 자주 찾고 단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노트북 스택에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2014년 3년부터 하죠. 3년 계획 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2라는 숫자 때문에 이렇게 일단 들어가 있는데 계획을 어디에 넣으면 좋겠습니까? 가족에 넣도록 하죠. 그래서 가족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노트를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새로운 노트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필기를 하는 노트지 않습니까? 근데 노트의 경우에도 새 노트의 경우에 이렇게 아이사이트는 그 오디오 노트랄까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아이사이트는 맥에서 제공하는 그 카메라를 활용한 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노트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필기 같은 걸 저장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스캐너가 없으니까 컴퓨터에 있는 그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급하면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인식을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달력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태그 같은 건 샘플 이렇게 했죠. 별도의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새 노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음성 녹음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오디오 노트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 노트를 클릭만 해도 제목 노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줬고요. 자, 이렇게 됐죠. 이 노트는 어디로든지 바꿔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였나요? 이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X마인드라는 마인드맵 앱입니다. 네. 그 다음에 URL 삽입 파일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에버노트에서 하는, 에버노트 인 스쿨즈에서 웨비나는 웹에서 하는 세미나를 말하는데, 그 웨비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는, 에버노트는 디지털 바인더, 그러니까, 뭐, 바인더 아시죠? 링 바인더? 그 바인더 이상이다. 그래서 세 가지 에버노트 할 수 있는 게 create, collect, collaborate. 그래서 create, 노트를 작성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 다음에 collaborate,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create, collect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방금은 노트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엔 노트에다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노트를 만들고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을 첨부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파일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첨부하면 되겠죠. 열기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컬렉트 같은 건 이제 가장 자료를 쉽게 모으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모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자료들을 웹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지금 웹을 하나 열어서 네, 정리가 안 돼 있었네요. 구글에 가서 관심 있어 하는 뭐가 있을까요? OLPC. 이거는 학생들에게 one laptop per child 이렇게 한 학생들에게 그 개도국이랄까요?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아직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의 학생들에게 아주 저렴한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해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페이지를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사진이 지금 뉴스를 가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 멋지게 돼 있는데 하나를 클릭해서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상당히 그 글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본문을 클릭하고 싶다. 본문을 클릭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얼리라는 이 익스텐션을 쓰는 겁니다. 클리얼리 클릭하면 이렇게 보기 좋게 그 웹페이지에서 그 바디 텍스트 본문만을 이렇게 빼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프린트할 수도 있고 에버노트로 클리핑할 수 있죠. 이걸 누르면 바로 클리핑이 됩니다. 클리핑 하고 나면 이렇게 클립이 됐다는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첨부하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로 가서 이건 예가 되니까 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마음에 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조작 이런 건 하시죠. 그 컴퓨터 하는 겁니다. 근데 에버노트 웹 클리퍼가 이렇게 클리퍼가 뜨거든요. 페이지 스크랩 할 거냐, 그림을 스크랩 할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림을 스크랩 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만 하고요. 그 스크랩이 되면 이렇게 뜹니다. 보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로 가면 이제 에버노트를 한번 동기화시키면 방금 스크랩한 두 개의 문서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처리 중에 나오는데요. 두 개가 떴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기사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주소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처를 밝힐 때 상당히 좋습니다. 출처를 알아야 될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진도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 일단 저 같은 경우 필요한 사진을 이렇게 에버노트로 모으고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러면 잠깐 간단한 컬렉트 했으니까 create 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에버노트는 모든 걸 기억하는 노트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노트북 삭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잘 쳐다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쳐다보던 건 저는 가끔 정리를 좀 해주는데 저는 제 기본 노트북은 바로 이렇게 이름을 @inbox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GTD 같은 건 아니지만 모든 새롭게 그 스크랩한 내용들은 인박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걸 어떻게 어디에 놓을지를 생각하죠. 이런 노트가 있으면 이거는 가드너의 글인데요. 페이스북에서 김재동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글은 저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글이 있으면 하여튼 이런 글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이런 글들은 이렇게 저장해서 나중에 제가 일종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공부 자료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쓰면 되겠죠.